자, 그러면 마이크를 빼고 그냥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제가 육성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해주신 분 앞에 나오셔서 설명 잠깐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화산이고 이거는 병아리가 치킨이 될 거예요. 내가 쓰다듬어 줄게. 근데 저는요 이거 예. 그릴 때 되게 즐거웠거든요. 예. 눈물이 아니, 그래도 쓰다듬어 줄게. 예. 그걸 제일, 아까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는데, 마지막 유머 사용 척도 중에 공격적 유머라고 있어요. 병아리를 튀겼더니 치킨이 됐잖아, 이거! 저는 참 즐겁고 웃겼어요. 근데 1점이라 그러니까 스스로 불쌍했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도 이번 학기까지는 끝까지 마치고 쉬시고, 기말고사만 하면 끝나니까. 아, 근데 그런 공격적인 유머가, 예, 들어가셔도 돼요. 공격적인 유머가 있는 거는 좋습니다. 뒤에 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예, 화산 있고, 터져가지고,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 그림 검사를 가지고 나중에 몇 년씩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봤었던 패턴이거든요. 이 화산에서 터져서 안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되게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대체적인 공통점은 꼭 반드시 맞는 거는 아닌데, 대체적인 공통점은 어떤 부분을 억압하고 있었으니까 뭐 튀어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봐요. 저는 예전에 봤었던 여자친구, 여자 내담자분 안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던 공룡이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면서 이게 너무 빠르게 튀어나와가지고 눈알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요. 막 띠용 막 이러면서 막 눈알 돌고 막, 그런 거 튀어나오고, 쥐 나왔었던 적이 있었었고, 칼도 있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기에 제가 통닭이 됐군요. 그죠? 병아리가 이제 튀겨진 거죠. 삼계탕처럼. 삼계탕 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봤었던 남자애가 그림을 그렸는데 병아리랑 칼이랑 선택을 해서 이 칼을 꼬지에다가, 병아리를 꼬지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그 통닭형 형태만 남아있고 삼계탕처럼 구워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칼로 이제 자르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가 이제 공격적인 유머죠.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불만이 있거나 공격성이 있거나 그럼 우리 안에 공격성이 있는 건 되게 건강한 에너지거든요. 공격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식물처럼 이렇게 자기 합성이 안 되는 모든 동물들은 다른 뭔가를 먹거리를 먹고 공격을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기본 삶의 에너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격성을 대개는 누르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받죠. 근데 이렇게 누르다 보면 적절하게 표출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걸 나름 적절한 표출로 이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머를 사용을 하거나 승화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즐거웠습니다. 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 몸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얘기를 만약에 해준다면 그냥 앞에 나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울컥한 느낌이 들었었다. 그 눈물이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그거 한번 자기가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꼭 내가 지금 슬픈 내용이 있다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몸의 반응은 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그림 그리면서 분명히 즐거웠었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주기는 했지만 성희롱은 아니었거든. 그치? 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긴 하지만 꼭 그런 앞면을 만진 건 아니니까 뒷면이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사실 제가 남자 교수면 이러면 잘리는데 아줌마잖아 나는. 아줌마들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별로 이렇게 비호의적이거나 적대적으로 이렇게 쓰다듬은 게 아니었었는데
뭔가 나를 동정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울컥했을 수도 있고, 아닌데 나 괜찮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울컥했을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잠깐이었지만 내 안에서 울컥하는 그 느낌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준다면 그 눈물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머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이분 누굽니까?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남자 버리고 시집 가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제가 뭐 배신을 한 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림 중에 첫 번째 남자를 딱 봤을 때 총을 들게 하고 이렇게 총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림 중에 총으로 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제가 원래 개랑 그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해서 고양이를 죽이려다가 고양이는 죽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를 그리고 이유를 만들었어요. 저도 만져주세요. 그러게. 그 밑에 하나 더 썼습니다. 나 총. 그러게요. 약간 안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나 총 이렇게 쓰셨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면 조금 섭섭하긴 하죠. 섭섭하긴 한데 그래도 죽을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고 남자고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좌절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분노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매번 기대를 하니까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매번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가지고 있는 기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나놓고 난 다음에서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될 때가 있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섭섭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말하지 않은 기대를 상대한테 품고 있을 때 좌절되는 경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좌절되는 경험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못나서 내가 사랑을 못 받나? 이런 느낌을 나한테로 화살이 오기도 하지만 상대한테 혹은 대상 없이 분노가 가기도 합니다. 그 관계 자체에 그리신 거는 그죠? 자기 생각에 몇 점인 것 같아요? 1.5점. 좋은 쪽으로 이제 희석을 이렇게 막 하셔서 1.5점이라 하셨지만 1점이죠. 우린 이런 걸 직면해야 됩니다. 1점입니다. 그죠?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관계니까 1점인데 처음 딱 봤을 때 이 남자에게는 총이 어울리겠다. 그 여자든 남자든 우리가 뭔가 남자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은 지금 약간 공격적이고 화가 나 있나 봐요. 걸리기만 걸렸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걸린다. 딱 걸렸네. 그러면서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다 뽑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남성성이랑 좀 이렇게 친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걸리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걸렸을 때 이렇게 괴롭히는 것도 꽤 재밌을 수는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건강한 공격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거. 저는 남자분이 그렸을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그리셨으면 여자들이 가끔 그리라고 할 때 남자 중심 테마로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자분들은 특히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들이랑 더 많이 만나셔야 돼요. 되게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그 남성성이 좀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막 치사하게 따지고 그러면서 상대랑 이렇게 대화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맞아, 무조건.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들 중에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택도 아니게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자기가 맨날 옳다라고 막 씌울 때 있잖아요. 그게 병든 남성성이에요. 병든 남성성은 논리가 굉장히 없고, 하여튼 지 말이 맞는데, 지 말만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을 이렇게 잘,
남자들 같으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잘 개발해 주셔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남자들의 여성성은 되게 감정 형태로 경험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 잘 개발되지 않은 남자들이 나이 들어서 술집 여자 좋아할 수도 있고 완전 확 돌아버리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감정이 잘 개발되지 않으면 안 좋은 부적절한 관계 같은 거에 연루될 수가 있고, 아무 데서나 가서 껄떡댈 수가 있고, 그죠? 아니면 걸핏하면 화낼 수 있고, 다 감정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대인관계가 어려운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감정 개발이 덜 돼서 그래요. 감정이 개발되어 있어야 상대방이랑 만났을 때 감정이 이렇게 튜닝을 할 수가 있고, 상대방 감정을 좀 읽거나 공감하는 게 가능하고, 내 감정도 좀 이렇게 느끼고 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있어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뭐 어떤 땐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떤 땐 또 충만한 느낌도 들고, 이러면서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건데, 그 남자들 경우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좀 이렇게 더 생성시키고 좀 더 감정을 풍부하게 하지를 못하면,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좀 풍부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감정이 메마르니까 사회생활에서 싸우거나 경쟁이 주로 코드가 되거나 공격하게 되거나 원한을 절대 풀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성성을 잘 길들여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고, 남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여성성을 잘 개발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의 과제죠. 그 부부싸움 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장 두드러지잖아요. 부부싸움의 대체적인 유형이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서로 이렇게 탁 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남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병든 여성성이 확 올라오고 여자들은 병든 남성성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됐다, 얘기하지 말자, 다음에 얘기하자, 이러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니까 니하고 두 번 다시 지금 보고 싶지 않다면 이런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야. 말하면 말할수록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 택도 아닌 논리가 확 올라오거든요. 어디 가노?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서 확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앉아보라고, 그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저희는 만약에 예. 저희는 완전 반대거든요. 예. 역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체적인 얘기지. 근데 대개 부부가 만났을 때는 한쪽은 예를 들어서 남성적인 그 힘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고, 한쪽은 여성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둘 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했는데 확 돌아가지고 감정이 확 나빠져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 경우보단 보완해서 많이 만나니까, 부부는. 앉아봐라 좀. 얘기를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잠이 오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저러 했으니까 이러저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뜻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딴에는 되게 논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잘 써놓고 보면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하산 타고 내려오시는 분, 예,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예, 거기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림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시원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표정이 안 보여서 예, 좋은 표정을 예.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에서 이 아이가 예. 제일 어릴 때 잠깐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올라가는 건가요? 날아가는 건가요? 네. 위로 아래로는 아니고 그냥 그러면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요. 예, 그러시군요. 그렇죠. 그 낙하산 그림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팀에서 제가 많이 못 봤는데, 낙하산 그림은 거의 매번 제일 많이 선택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다 땅에 이렇게 붙어서 살잖아요. 그죠? 땅에 이렇게 붙어서 살면서 한 번씩은 위를 이렇게 바라보게, 왜 하늘이 참 예쁘다, 눈에 들어온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없습니까? 예, 서울 살면서 사실 어렵긴 합니다. 오늘도 황사가 왔나, 왜 이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더 많죠. 더 많지만, 그래도 왜 너무너무 예쁘게 찍힌 하늘 사진이라든지, 오늘따라 너무 파란색 하늘이 예쁘다라든지, 노을이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있어? 역시 스모그가 최고야, 이런 느낌 들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하늘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하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자기한테 많이 와닿으신 거죠. 상하운동이 언제 많이 와닿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고요.
예전에 보니까 제가 그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번 웍샵을 했더니 진짜 거의 70%가 이걸 그리신 거예요. 난 그때 되게 놀랐었어요. 진짜 많이 그리는구나. 아니, 물론 저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든 위로 올라가는 거든 이 사람 마음에 하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있고 혹은 아니면 뭐 자기 초월적인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기는 한데 정말 이게 많이 눈에 띄셨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왜 한참 수련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성취해야 될 목표가 많은 학생들 있죠.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가지고 뭐 상담 심리사 몇 급을 따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지금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좀 더 이렇게 더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역시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초월적인 목표는 그거랑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어요. 올라가시는 거냐 내려오시는 거냐 그런 것도 여쭤봤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림 그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볼 수 있다면 그림 그린 사람이 그걸 어떤 느낌으로 그렸는가 그 안에 표현되어진 정서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3점, 4점? 4점 정도 그죠?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 5점이 아닙니까? 그건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5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5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찔러보고 왜 5점이 아니냐고 물으면 5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카테고라이징 그냥 하는 거에 의미에 강하니까. 적극적으로 목표 자체를 성취를 한다. 아니면 행복감이 두드러진다. 그런 경우에 되게 5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하산을 선택을 했고 좀 사람을 분명하게 그리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해주셔서 그 내용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긍정적으로 행복한 이런 거는 조금 덜 나타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3점, 4점? 4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길게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행복합니다. 그럼, 5점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미술치료 하면서 치료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치료사가 한 발 옆에서 이 사람을 봐주니까 이 사람의 전신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가는 바로 앞방향까지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다라는 것 뿐이지, 복채 더 내놔봐라. 그 다음 거 보인다. 이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결혼하십니다. 결혼하셨어요. 예. 근데요,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저는 제일 그래도 공주 그림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예. 여자분 그림.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어울리게 보니까 성이더라고요. 근데 그 정만 있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 저에게 택할 수 없냐고 물어본 사람이 저예요. 예. 그래서 남자를 한 사람 택했어요. 여기 한 남자. 근데 그렇게 해서 셋을 이제 조합해서 그렸는데요. 저 장면은 그 공주가 그 성에 좀 이렇게 갇혀 있었거나 좀 이렇게 좀 갇혀 있었던 느낌의 공주예요. 근데 운명의 남자가 왔어요. 꽃을 들고 와가지고 그 공주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꽃을 갖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행복하게 잘 살았을 저기 공주 충분히 크거든요. 네. 성에 gat혀 있었을 거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공주 지금 굉장히 행복하니까 5점일 텐데 뭐 그런 얘기들 더 하겠죠. 상담 장면이면 그 공주가 성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게 참 좀 두드러집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게 안 두드러지던가요? 저를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쳐다보셔서 왜 그런 걸 물어? 그러면서 꽃에 대해서 더 물어야지? 남자에 대해서 더 묻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담자들이 관심 있는 건 네가 얼마나 못났어?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를 믿고 자기가 어려웠었던 얘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때의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다들 상담받으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제 물어보는 게 최고죠. 성이 있었었고 저는 방금 얘기하신 분을 만약에 상담에서 만났으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롭다라는 게 이분에게 어떤 느낌인가. 물론 외롭다라는 거 외로운 느낌이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외롭다라는 게 이분의 삶에서 어떤 중심 주제어인가 그런 걸 좀 더 여쭤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아마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에 있어의 외로움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참 클 것 같고 어렸을 때 느꼈을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런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라는 주제가 외로움이 느껴졌을 때 여자를 그리고 성을 그렸더니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사람 하나를 더 넣었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었습니다 라고 한 걸로 봐서는 이 외롭지 않게끔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은 어떤 건지 그 외로움은 또 어떻게 소화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잘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 갇혀 있는 게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건지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물어보고 또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축하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올겨울 저기서 보낼까? 예. 올겨울 여기서 보내시려고요? 저는 우선 처음에는 거기다 병아리를 왠지 그냥 병아리를 놓고 싶었는데 왠지 병아리가 그 나무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나무가 그 가운데 옹이 부분이 왜 새들이 직접 다람쥐가 사는 곳처럼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어울리는 건 쥐가 들어가서 살면은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왜 그 그림을 제가 골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격성이 나타나고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그림에는 공격성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격성을 입고 있는 것도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공격적인 팍 나와야 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고 그렇습니다. 올겨울은 저기서 보낼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모험 같은 거 잘 안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뭐 아주 안 하지는 않거든요. 예. 좀 충동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 그러세요? 우선 일을 약간 내가 우선 뱉어놓고 그거를 나중에 수습한다는 그런 경우도 만약에 상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걸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론처럼 얘기를 할 때랑 구체적인 예가 들었을 때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차이가 되게 큰데 처음에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내담자들이 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구체적인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내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구체적인 자기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남한테 내 얘기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럼 그냥 그 사람 시간 너무 뺏는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버릇이 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 그래야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 뺏는 거 아니고 우리 약속한 시간 만나는 거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시오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리죠. 테마가 어쨌든 대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겨울 저기서 날까? 근데 내가 너무 공격성이 없어서 안 건강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건강하냐 안 하냐 그렇게 물으면 건강하세요. 건강한데 그냥 얘기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쥐가 약하니까 자기 혼자 겨울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디 보호할 수 있는 데에 가서 이제 겨울을 보내겠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자기한테 테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뷔하고 피드백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데뷔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당신이 이상합니다. 그 얘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특성이 보이시네요 라는 얘기예요. 예, 하시는 말씀. 네, 지금 그림을 보면서요. 예. 네, 뭐 개인적인 일로 해서 뭐 어떤 예를 들면 신랑이 지금 일을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그걸 대비하는 걸로 해서 위험한 일을 대신 안 했으면 하는 예. 대비책을 해보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그림을 느꼈어요. 아,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데뷔하는 게 주된 테마니까. 저는 그걸 대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들었는데 데뷔가 될 만하죠. 데뷔할 만하죠. 남편 그 그림 그릴 때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 그런 생각을 하진 않는데 막판에 가서는 어쨌든 그건 남편이 해보고 싶은 일이니까 기꺼이 밀어주고 허락해주고 이렇게 되겠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만약에 남편이 추진하는 일이 이만코 저만코 돼서 A가 됐을 때 혹은 B가 됐을 때 되게 잘 됐을 때 보통 잘 됐을 때 아주 말아먹었을 때 이런 세 가지를 나눠봐야 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마음에서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고 왠지 C에 좀 더 내 마음이 더 가서 달라붙으면 남편한테 강하게 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안 될 걸 같은데 니 미친 거 아니면 하지 마는 게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면 남편들이 아니 지금 지지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마누라 왜 이러시나 마누라 뭐 이러면은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말아먹겠어 뭐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조용히 몰래 자기 통장 챙기시고 내가 부업이라도 해야지 이 생각 빨리빨리 하시고 뭐 건강하죠. 자, 저 쥐는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반면 이 쥐는 올라와서 뻗었습니다. 뻗어서 주무십니다 지금. 뻗어서 주무신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려놓고 아닌 척하고 계십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기요, 제가 처음에 저도 이렇게 눈에 띈 거는 이 나무 그림이고 지 그림인데요. 처음에 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조그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거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는 좀 이렇게 얘가 인사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돌아다녀갖고 힘들어서 저기 큰 나무는 보니까는 이렇게 구멍도 있고 구멍 속에다가 지가 자기가 먹을 것도 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다 끝나고 그 위에서 좀 꼭대기 거기 좀 넓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 뭐지? 다른 그 지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지금 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참 우리 안에 참 쉬고 싶은 테마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먹을 거 딱 비축해 놓고 다른 쥐 방해 안 받고 내 혼자 올라와서 푹 퍼져가지고 잠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영원히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로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가족 있고 새끼 있고 그러면은 못 쉬죠. 아플 자유도 없는데 뭐 어떻게 쉬어요? 그 다 키워놓고 그리고 뭐 다 뭐 해놓고 그리고 이제 쉴 때 되면 내 나이가 너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서로 좀 이렇게 많이 위안이 되어주고 왜 동지가 되는 느낌 있잖아요. 물론 우리끼리 동지 딱 카르텔 딱 만들어가지고 내 남자들 다 미쳤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동지 말고 그냥 뭐랄까 좀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실해지고 뭐 좀 소탈해지고 뭐 그런 류의 동지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동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하거나 빨리 동지가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어려운 거 없이 쉽게 우리가 남이야 우리 다 같이 한 사대 들어왔는데 술 마시고 가 뭐 이런 걸로 동지가 되겠거니 기대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실망할 때도 있고 하는데 뭐 잘 만들어지겠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룡을 선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공룡을 좀 볼까 합니다.
이 엄마 공룡, 아기 공룡 같이 가시는 분. 예. 하산이 폭발이 돼서 예. 이제 공룡이 그쪽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예. 아이는 이제 엄마는 이렇게 여기 사진에 공룡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예, 그렇죠. 표정 좀 심란해요. 굉장히 심란합니다. 아이는 이제 그거를 모르고 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예. 이제 표정을 조금 눈을 좀 이렇게 눌러야 예. 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지 하고 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남편은 어디 가서 구르고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애 새끼만 잘 챙겨가지고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셨습니다. 아, 새끼만 챙기면 되죠. 그렇죠? 그, 공룡 그리는 분들이 보면은 참 재밌는 그림 그리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성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어떤 성인 남자들 한 500명, 100명 있는 어떤 워크숍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그려보시라라고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공룡하고 쥐하고를 선택을 해가지고, 쥐를 붙잡고 공룡이 성적 그 행위를 하는 거를 그렸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공룡이 이렇게 막 땀 막 흘리고 막 헉헉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그림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놈도 같은 그걸 베껴가지고 자기도 한번 똑같이 그린 거예요. 똑같이 그렸는데 전 그 그림을 보고 나서 참 이미지가 재밌다라고 느꼈는 게 진짜 그림을 이렇게 보면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하나는 정말 약간 공격적이고 성적인 내용 이미지가 강하고 하나는 뭔진 모르겠는데 베낀다고 베꼈는데 덜 공격적이고 덜 성적인 거예요. 얘는 정말 그럴 욕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별로 없어서 저는 공룡 볼 때마다 그 그림이 참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역시 이 그림을 그리신 분도 전혀 성적인 욕구 없이, 그죠? 자세나 위치가 좀 비슷해서 제가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새끼만 보호하겠다고 지금 새끼하고 둘이서 이제 길을 떠나고 계시고 새끼는 지금 신났습니다. 엄마랑 놀러 가는 건지 화산이 터져가지고 가는 건데 아무 개념도 없고 어디 가는 거야 오늘은 그러면서 지금 신나게 가고 있고 새끼를 앞세우시고 행복하게 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좀 좋은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봤을 때 그림에서 우리가 오른손잡이 문화이기 때문에 특히나 글씨도 여기서 이렇게 쓰는 문화잖아요. 이렇게 쓰는 문화가 아니라 이기 때문에 왼쪽에 놓여지는 작품 내용들이 대개는 과거일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에 놓여지는 내용들이 미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뭐 화산이 터졌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아이를 앞세워서 희망찬 미래 쪽으로 가는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잘 키우시고 에너지가 남으시거든 남편분도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그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집도 아기가 되게 어리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5년 사귀고 결혼해가지고 9년 만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오래 사귀고 난 다음에 애를 가졌다 이 느낌이 있게 낳았는데 결혼하고 9년 만에 애를 낳으니까 힘들게 낳았죠. 그랬었는데 이제 얘가 좀 커가지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러면서 요즘 많이 하는 놀이가 입을 막 말아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싹 나오면서 알에서 깨어나왔어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걸 많이 하면서 이제 자기는 병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엊그저께 저를 보고 엄마는 닭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병아리니까. 그래서 아빠가 옆에 있다가 자기도 좀 끼고 싶어서 요새 한참 웨디푸스 시기거든요. 자기도 좀 끼고 싶어서 아빠는 뭐야? 그러면서 막 삐직삐직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애가 쓱 보더니 아빠는 그러더니만은 장닭 이런 그건 모르니까 그 용어를 알면 기분 좋게 장닭이라고 해줄 수도 있었지만 모르니까 엄마가 이미 닭이니까 닭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더니 당나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죠. 애한테는 엄마가 거의 90% 내지는 99%죠.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애들한테는 엄마의 존재가 참 큰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심리치료 공부하면서 이 모자지간에 대해서 모녀지간 포함해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분 심란한 표정으로 화산 터지는 거 보고 계십니다.
화산보다 더 큰 공룡 그리신 분. 예, 예. 그림 중에서 연관되는 두 가지를 그려서 5분 안에 그리라고 이렇게 집을 들었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네. 진짜 단순하게 생각날 게 다른 거는 막 연관 지으려니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봤는데 화산하고 공룡이 있어가지고 동시대에 있었구나. 화산이 지금 터지는 곳이 많지 예. 않으니까 화산 터질 때 그 시대에 공룡도 같이 살았겠구나. 근데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실 때 공룡 눈이 참 우울하게 생겼잖아요. 그림 그릴 때 저도 느꼈는데 똑같이 그렸거든요. 예. 똑같이 그렸는데 공룡 눈이 슬프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공룡은 슬펐을까? 지금 살면 슬플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되게 화산 같은 거 많이 그릴 때는 뭐 폭발하고 분노, 공격성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그래요. 화산 같은 거 그린다라든지 만든다라든지 찰흙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화산 만들고 거기서 용암 흘러나오게 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방금 얘기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공룡보다 화산이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룡보다 화산이 더 작네 할 정도로 그 사이즈가 작은 게 일단은 눈에 들어오고 공룡이 여러분 가로지기 만화 아십니까 혹시? 저랑 세대가 다르시군요. 그 한동안 스포츠 신문에 연재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던 모르세요? 자기 어려서 그래요. 가로지기 만화를 알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병강세가 나오는데 머리랑 이게 얼굴이랑 목이랑 그 사이즈 같게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는 예, 은근히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룡도 원래 있던 공룡에 비해서 되게 굵죠? 그죠? 예. 내담자들한테 뭘 보고 따라 그릴 수 있는 자극을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는요, 자기들이 꼭 똑같이 그려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자극들은 우리가 보고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한번 처리돼서 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흔적이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왜 심리치료를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들려줘도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지각한다. 이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와 과정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 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엄마가 야, 니하고 니 남동생한테 엄마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넌 그렇게 기억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건 또 엄마 착각일 수는 있는데 보고 따라 그릴 수 있는 자극을 줬는데 그걸 그렸을 때 어떤 부분이 변형되어서 나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이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신 분은 대체로 마음이 좀 건강하고 굵은 것 같아요. 왜 니 똥 굵다 할 때 그 굵은 느낌 있잖아요. 진짜 되게 굵어요. 밑에 개랑 보세요. 걔는 꼬리가 뭔가 좀 가늘잖아요. 근데 얘는 가로지기야, 꼬리가. 그 얘기 하려고 내가 가로지기를 여쭤봤는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입 같은 것도 왜 얘는 지금 아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약간 일자 비슷하게 대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자극에 비해서 훨씬 더 몸통이 굵고 꼬리도 굵고 그래서 강인한 느낌을 준다. 어느 만큼 주느냐. 화산보다 더 큰 공룡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게 일단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왜 그리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공룡한테 어떤 눈 인상 때문에 어떤 느낌들이 들던데 난 좀 슬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다. 라고 하셨는데 만약 상담 장면에서 만났으면 그런 얘기들을 더 해볼 것 같아요. 그 슬픔이라고 하는, 본인이 느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자극돼서 나왔을 때는 그린 사람도 내가 이거 왜 그렸는지 모를 때 많거든요. 그냥 그렸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리는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정말 자기는 그렇게 느끼니까. 근데 우리가 의식하거나 기억하는 거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몇 개가 안 돼서 그렇지. 이 밑에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꼭 언어적으로 뭘 이해하고 이건 이런 거야라고 머릿속에서 명제화시켜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관으로 아니면 느낌으로 정서로 그 안에서 물밑 작업들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했다라고 해서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제에 이제 동의를 하고 나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이걸 토대로 너랑 나랑 같이 힘을 합쳐서 네 마음 안을 좀 같이 탐험하기로 하자. 그게 이제 되는 거라는 거죠. 선생님 저 지금 별로 슬픈 거 없고요. 그냥 공룡 눈 보니까 좀 슬프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것 뿐이지 딱히 슬픈 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슬픈 거거든. 네 지금 슬퍼야 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그냥 슬픈 게 지금 당장 떠오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룡을 통해서 약간 슬픈 느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잠깐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게 지금 이미지로 나올 만큼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슬픔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에서부터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그 사람 자신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알아가고 하는 거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내담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담자들이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좀 섭섭한 처지가 됐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는데 그 상황들이 대개의 내담자들은 참는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참는 사람들은 무뎌져요. 감각들이. 그래서 그만한 상황은 그렇게까지 슬프지 않습니다. 그만한 상황은 그렇게까지 화나지 않습니다. 그만한 상황은 뭐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선생님 그때 저 진짜 화나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가 슬프다라고 느낀 어떤 역치를 못 넘어서는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슬픔이나 약간의 섭섭함이나 약간의 분노라고 하는 건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꿈을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나 루트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게로 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때 내 그림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빨리 접으시고 그림에 나타나는 그 이미지들을 좀 더 이상하게 나타나도 괜찮아. 이상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거라 그랬어. 내 안에 환상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에 나 꼭 그런 생각 가지고 그린 건 아닌데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냥 제껴놓고 그냥 그림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걸 그때부터 붙잡고 이게 나는 좀 슬픈 느낌이 들었었는데 라고 하면 슬픔이라고 하면 난 어떤 것들이 떠오르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최근간에 내가 겪었었던 슬픈 어떤 사건들, 슬픈 마음들 어떤 거였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 거가 생각이 안 나면 내 주위 사람들 중에서 그때 난 그 얘기 들을 때 되게 슬펐어. 이건 뭐였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코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풀려요. 풀리면서 내가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더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작품 하나만 더 보죠. 좀 누군가 파격적인 작품을 그려주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대충 그래도 다 나온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냥 쭉 보여드리면 어떤 분 나무랑 쥐랑 여러분은 주로 쥐가 나무를 많이 타시는군요. 나무에 들어가서 살 생각도 하시고 나무를 타시고 나무에 올라가서 누워 주무시고 뭐 이런 거 많으시네요. 여기도 역시 나무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나무에 올라가셨고 나무 올라가시는 게 좋으세요? 예, 좋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를
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과하게 바꿔주신 분도 계십니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음에서 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림을 그려도 그림에서 변형을 많이 시켜요. 그림 별로 안 변형시키고 똑같이 그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가 이상하다라거나 뭐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에너지를 많이 끌어당겨가지고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딱 봤을 때 확 바꾸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하하, 이 나무가 뭔가 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살리고야 말겠어, 이런 느낌 있죠. 자기가 그만큼 심리 에너지가 많다라는 건 자기한테 축복입니다. 그 심리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사는 거가 자기 삶에서 스스로 부대끼지만 않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많을 테니까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건 그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자기한테 중요할 거고, 그죠? 막 퍼쓰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아 그러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도 낙하산 타고 가십니다. 낙하산 타고 가시면서 아따 낙하산 재질세라, 그죠? 낙하산에 엄청 이렇게 엣지를 주셨습니다. 그림 그렸는데 그림에 여러 번 이렇게 선 반복해가지고 거기다가 강조를 해주면 자기한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릴 때는 사람들 그런 거 의식 잘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자기한테는 지금 이 날아가는 낙하산 위쪽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날게 해주는 그 동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난다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날게 하는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여쭤볼 것 같아요.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여러 번 아니에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말로 다른 분들한테 드렸었던 피드백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집단 치료에서도 그렇고 개인 상담에서도 그렇고 상담자를 믿고 어떤 부분은 마음을 많이 열기는 하지만 기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이 아무리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어떤 부분을 헤아려줘도 침범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일단 한번 이렇게 이유를 대고 보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면 어떤 분들은 엎드려 주무시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을 더 그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두 개를 선택한 거 말고 하나를 더 덧붙여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내가 있었던 활동들은 이 윗부분을 보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강을 한 게 당신이 뭐 어떠어떠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취약한 겁니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내가 윗부분을 보강했는데 내 삶에서 그 윗부분이 상징하는 건 뭘까? 그걸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보강하는 그게 나한테 상징하는 건 뭘까?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그 쥐랑 친해지시면서 바람개비를 돌리고 계신 분도 계셨고, 혼자 사막에 가셨는지 여자를 그리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밑에 만만치 않게 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계셨고, A4 용지 못 받으셔가지고 이 자극 종이에다 그리시는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짧게나마 우리가 오늘 이야기 그림 검사라고 하는 걸 같이 살펴봤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그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넌 그림 이렇게 그렸으니까 네 자존감은 어떻고, 넌 그림 이렇게 그렸으니까 뭐 이거는 뭐뭐를 상징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검사를 배우면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기본으로 꼭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는 면들은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지지력,
아, 평소에 얼마나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퍼주고 사시는 분들인가 짐작 가능해서 굉장히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했었었고 감사하기도 했었었고 여러분도 제가 낯설겠지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약간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행복합니다. 강의 잘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고 나서 종강 파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